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다. 이 발언 후폭풍이 좀 거세게 일고 있죠. 청와대는 헌법 조항 대통령도 알고 있다면서 연임 개헌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구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난번 여야 대표들하고 그 오찬했을 때 대통령께서 연임 관련해서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대통령이 답변을 하셨어요. 수석님이 어떤 그 의장실과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화나 소통을 하는 과정에 연임의 연자도 나온 적이 전혀 없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 연임 개헌이라는 거는 한 번도 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네. 그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예. 그러니까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그럴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고 조정식 의장도 SNS에다가 내 뜻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유감입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총장이요. 조 의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야 됐다.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조 의장이 저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혹시 대통령이 공소 취소의 미련을 가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뭐 플랜 B로 개헌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유인태 총장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 뭐냐면 이 개헌이라는 부분도 실제 개헌에 관련돼서 언급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 개헌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통치구조를 바꿀 것인가, 뭐 기본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헌법 전문 개헌하자. 그다음에 선관위 문제가 터졌을 때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원포인트 개헌하자. 뭐 그때만 해도 왜 이렇게 한 번씩 개헌을 그때마다 하면은 개헌을 한 20번 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늘 얘기했던 것이 왜 이렇게 개헌을 남발하냐라는 얘기였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했던 걸 기억되는데 전자국민투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자국민투표도 지금 보니까 이게 개헌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또 의혹의 눈초리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아무리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있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현직 대통령, 현임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대통령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중임을 하거나 개헌을 임기를 연장하거나 하는 것. 뻔히 누구라도 이거는 국어 문제예요. 누구라도 이해하기 쉬운 문제였는데 이걸 다시 본인이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인지 아예 만약에 언급을 했으면 그 관련돼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언급을 해놓고 반발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그런 취지가 아니었어. 이게 뭐 국어 시험입니까? 그리고 개헌에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번 유사한 언급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확히 그러면 앞으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대통령께서 언급을 해주는 게 맞아요. 예. 지금 대통령의 개헌 임기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 이분이 정말 대통령 2번 하는 게 맞아라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법 리스크 내지 뭔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개헌까지 언급을 한다. 이런 게 국민의 의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 사법 리스크나 내 사익을 위해서 절대 개헌 안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면 논란이 사그라들 텐데 네. 아니 뭐 그 정무수석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정무수석이 대변인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국민께 예의도 아닌 거예요. 자,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개헌안에 사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투표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을 뭔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당사자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예, 여권에서조차 욕 나오려고 그러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개헌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보면 대통령이 묘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헌법 128조가요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되죠. 이론적으로는 그런 논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그 개정 당시에 국민의 뜻이라면 그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주의에 더 맞다. 정치 도의상 그렇게 헌법에 써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어기겠습니까? 그건 또 책임의 문제가 있죠. 그럼 저는 어떤 입장이냐?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죠. 그러나 저는 이 개헌 당시에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추가의 어떤 혜택을 받겠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좀 의심을 거둬주시기를. 대통령은 의심을 거둬달라고 말을 맺었습니다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론적으로 논란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헌법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정 때의 국민 뜻이라면 그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주의에 맞다.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보시죠. 헌법 128조 2항까지 개정을 하거나 부칙으로 새 헌법의 적용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대로 하면 대통령 연임 불가하지만 이 128조 2항을 고치는 개헌 먼저 하면 대통령 그 국민 주권 뜻을 받들어서 현직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 대변인님, 지금 이게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 연임 가능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저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만약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뭐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헌법 128조 2항을 보면은 굉장히 좀 뭐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임기 연장이나 아니면은 중임 변경을 위한 것을 중임 변경을 했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법의 취지는 그러니까 임기를 줄여가지고 개정하는 거는 개헌하는 거는 가능한데 임기 늘리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연임 당연히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뭐 조정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뭐 계속 될 필요성은 있나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불과 2달 전에 유시민 씨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유시민 얘기가 옳았다라는 걸 국회의장이 어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간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은 필패의 길을 간다. 네.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임 개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네. 주변에서 자꾸만 꼬드기고 부추기고 예. 뭐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필패의 길이다. 보니까 5월에는 네. 매불쇼에 나가서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능해요. 물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헌법 개정 대상이기 때문에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자로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이런 어리석은 얘기들. 그러니까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의 얘기는 유시민의 최근의 발언이 다 근거가 있었고, 네. 이유 있는 그거였다는 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현중 의원님. 네. 유시민 씨 얘기는 이거였어요.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국민이고 그래서 지금 헌법 128조 2항도 국민들이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이고 이거를 막는 사람이 유시민이고 김어준이고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이야기가 마치 실언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딴 사람도 아니고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의장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987년 이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왜 이 조항이 들어갔겠어요? 이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더불어서 대통령의 어떤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등등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직권을 연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즉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어떤 방식이든지 연장해서 안 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헌법의 128조에 들어갔고 부칙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정신입니다. 그 정신 뻔히 알 겁니다. 자,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 헌법 만들어낸 주체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뭐 정치 철학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요? 무슨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을 보면 이래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 저는 왜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그건 모르고 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자, 헌법에 그게 있고 뭐 있고 해서 이론적 논란은 또 있고 뭐 과반수가 뭐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예.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 이야기는 계속 여지를 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자주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겠죠. 아니 육선이나 한 국회의장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 헌법 조항을? 그리고 늘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거 우리 헌법에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국무총리라고 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5년은 짧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조정식 지금 국회의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비춰보면 마치 이재명 대통령 측근 그룹, 친명 그룹 내에서는 뭐 유튜버들은 보니까 뭐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런 움직임을 안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